네, 오늘 인터뷰 모신 분은 유경근 세월호 가족협의회 전 집행위원장, 예은 아빠로도 많이 기억하시죠? 유경근 위원장 모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숫자만으로 어떤 상징이 되는 날들이 있습니다. 3월 1일이 그렇고 8.15, 4.19, 5.18 등등 많습니다. 우리 현대사에. 그런데 5년 전 여기에 4월 16일 4.16이 추가됐습니다. 무려 304명의 희생을 치르면서 안전과 생명의 상징이 됐습니다. 수많은 국민적 공분과 눈물과 치가 떨리는 분노와 그 이후에 우리의 무력함에 대해서 너무 처절하게 슬퍼했고 반성했습니다. 그 한복판에 세월호 가족이 있습니다. 가족 중 한 분이시죠. 예은 아빠 유경근님. 세월호 가족협의회 전 집행위원장이라는 직함이 있지만 그냥 예은 아빠라고 하고 싶네요. 이해해 주시죠. 전 집행위원장의 직함은 아니죠. 그렇죠. 예, 마땅히 소개할 얘기가 없으니까 아마 그렇게 많이 하시는데, 예. 당분간은 좀 전 집행위원장을 강조해 주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왜냐면 아직까지도 현직인 줄 아는 분이 많아서. 예. 그 뒤로도 집행부가 지금 몇 번 바뀌었잖아요. 전명선 위원장 한 다음에 아니요, 그러니까 그때 계속 같이 했었고요. 그다음에 올해 2월달에 이제 총회를 통해서 이제 새 임원진으로 예. 교체를 했죠. 네. 자, 뵙기만 하면 안부를 묻기가 참 여전히 미안하고 편치 못합니다. 그래도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시니까. 네, 어떻게 지내셨는지. 잘 지내고 있습니다. 특히 이제 5주기를 앞두고 나서 한동안은 좀 매우 바쁘고요. 또 많은 분들이 이제 불러주시고 또 찾아주시는 덕분에 그래도 이 4월 달을 그 힘으로 좀 버텨나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여기저기 굉장히 많은 행사들이 또 이쯤에 집중해서 네. 전국적으로 의미 있는 것들 많이 열렸고, 지난 주말은 목포와 안산에서의 행사가 굉장히 많은 화제라는 건 좀 그렇지만 관심과 분위기를 촉구시키고, 그다음에 세월호를 이제 5주년을 맞으면서 예전에 그것에서 조금 한 발 더 진일보한 그렇게 하려는 움직임이 행사를 만드신 분들이나 수용하시는 분들 모두에게서 함께 상호작용이 일어난다는 느낌을 저는 좀 가졌습니다. 예. 자, 오늘 4.16 연대가 정부 책임자 17명의 실명 명단을 공개하면서 처벌하겠다. 그리고 국민동 돌입을 선포했어요. 황교안, 김장수 그리고 기무사 직원 등이 포함되어 있던데 17분. 아마 명단은 바로 찾으실 수 있을 거고요. 우선은 공소시효 때문에라도 지금 네, 그것도 중요한 요인 중에 하나입니다. 네. 지금 적용 가능한 혐의를 봤을 때 앞으로 한 2년 정도 공소시효가 남은 것으로 일단 판단을 하고 있고요. 네. 그 전에 이제 수사가 개시되어야만 그 시효가 중단되고 계속 수사를 할 수 있을 거고요. 더 근본적으로는 세월호 참사는 반드시 검찰 수사가 필요한 범죄 사건이란 말이죠. 그런데 이제 검찰이 손을 놓고 있는 것, 이것은 그 적극적인 방해는 아니라 할지라도 결국 그 진실을 찾아가는 그 모든 바람들을 무시하는 행위라고도 볼 수 있고요. 그래서 지금이 바로 검찰이 수사를 해야 할 때고 돌입해야 할 때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어서 저희들이 이 국민 고발인단을 모집해서 이제 곧 고발까지 또 저 피해자들은 고소까지 지금 할 계획을 갖고 오늘 발표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공식적으로 검찰에게 재수사를 들어갈 수 있도록 네. 법률적 촉진제를 놓겠다 이거잖아요. 네, 물론 검찰이 인지수사를 하거나 과거사를 회고하고 돌아보는 성찰의 차원에서 미진한 점이 첫 번째 재판과 검찰 수사에 있었다라고 하면 재수사를 자체 결정할 수도 있지만 네. 현재 검찰 과거사 재조사위원회에는 들어있지는 않으니까 네. 이것을 촉구하는 의미가 네. 있고, 일단 그 문제는 다음 질문에서 다시 좀 자세하게 하려고요. 오늘만 이 즈음만 되면 다른 모든 걸 떠나서 왜 탈출 지시가 없었느냐, 선실에 가만히 있으라 라고만 했는데 빨리 아이들아, 승객 여러분 빨리 나가세요. 일단 뛰어드세요. 구명보
조끼만 입고 있으면 떠 있으면 다 살려낼 겁니다. 이 말 한마디만 있었어 전달이 됐어도 대량 희생은 없었을 게 거의 그건 너무 상식적 추론이에요. 그건 확실합니다. 그렇죠. 확실하잖아요. 우리가 거기까지는 이론의 여지가 없잖아요. 네. 그런데 왜 탈출 지시가 없었던 점에 대해서 광주지검에서 했던 첫 번째 재판, 네. 물론 이제 수사한 뒤에 재판했으니까 그때는 이 부분에 대해서 결론이 어떻게 났었죠? 왜 탈출 지시를 하지 않았는지에 대해서는 밝혀진 게 없죠. 그냥 결론적으로 탈출 지시를 안 했다는 것을 재판을 통해서 확증을 했고 그 탈출 지시를 안 한 것이 결국 승객들의 사망과 관련이 있다는 것을 법원이 인정을 한 것이죠. 예. 그건 뭐 네. 법정에서 그걸 확인하기 위해서 그 많은 시간을 걸렸다는 것은 황당하네요. 아니 실제로 재판 과정 중에 해경은 예. 본인들이 탈출 지시를 안 한 것은 맞지만 그것이 승객들의 사망과 직접적인 연관이 없다라고 계속 서로 부딪혀 왔죠. 예. 그거는 누가 봐도 비상식적인 얘기고요. 예. 탈출 지시를 했으면 그때 물론 바닷물이 차긴 했지만 저 체온, 저 오늘 한 1, 20분, 2, 30분 견디다 보면 주변에 있던 어선들이 그때 바로 득달같이 달려왔지 않습니까? 네. 실제 생존 학생들 대부분도 그렇게 해서 구출이 된 거고요. 그 재판에서 좀 의미 있는 판결은 저희들은 이렇게 보거든요. 이제 P123전 김경일 정장 한 사람만 3년형을 받고 작년 1월에 만기 출소를 했는데요. 근데 이제 법원에서는 이 김경일 정장 한 사람에게만 책임을 묻기는 어렵다. 그래서 감형을 시켜줬어요. 처음 구형 그 1심보다. 그러면서 오히려 그 위에 지휘 라인에 있었던 그 고위직의 공무원들의 어떤 책임이 있는지를 검찰은 수사하고 밝혀야 한다. 그들에게도 책임이 있다. 이렇게 판결이 나왔죠. 판결문에. 네네. 그런데 그 이후에 검찰은 거기에 대해서 어떠한 사후 조치나 또 더 진전된 그런 수사를 한 적이 없습니다. 검찰 수사의 미진함의 일부를 법원에서 판결문을 통해 분명히 적시했음에도 네. 불구하고 그건 그냥 판결문에 나와 있는 것이라 하고 검찰에서는 더 이상은 예. 한 게 없었다. 어떠한 반응도 조치도 없었죠. 그래서 아마 이제 재수사 얘기가 강력하게 대두되고 있는 예, 맞습니다. 주장하시는 걸로 이해를 하고요. 그동안 우리 예은 아빠 유경근님을 비롯해서 세월호 가족 수십 명 수백 분들이 몇 번을 삭발했고 그런데 그 삭발했던 머리도 이제 시간이 지나면 또 다시 자라죠. 머리는 다시 길고 나더라도 떠난 사람들은 돌아오지 못해요. 그게 생과 사의 엄연한 분기점이자 우리가 세월호 사건을 통해서 어느 순간에도 놓치지 말아야 할 점인데 조금 불편하게 들리실지 모르지만 제가 지금 드리려는 질문이 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도 분명 일부 있고 긴가민가 또는 잘 모르는 사람 또는 잊어져 가고 있는 분들에게라도 다시 논점을 명확히 한다는 차원에서 드리는 질문이니까 네.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기를 미리 부탁드립니다. 지금 현재 세월호 재수사 독립수사단 설치를 요구하고 계십니다. 예, 특별수사단이라고 표현하고 예, 있죠. 특별수사단. 네. 그리고 대통령께는 긴급 지시도 좀 발동해 주십시오. 네. 라고 하고 있고 국민청원 운동이 진행되고 있고. 네. 자, 우선 첫째. 첫 수사의 어느 부분이 미진하다고 보는 겁니까? 미진한 것이 아니라 수사가 완전히 잘못됐죠. 저희가 밝히고 싶은 핵심적인 진상규명 과제는 왜 구조 시도조차 하지 않았는가. 구조를 하려고 했지만 못한 게 아니라 구조 시도조차 하지 않았고 최근에 드러나는 것은 처음부터 구조할 계획이나 마음이 없었다. 이것이 이제 그 공식적인 문건이나 보고를 통해서 지금 드러나고 있는 상황이죠. 미안하지만 네. 구조할 의사나 계획이 없었다는 게 문건으로 확인이 됐습니까? 네. 정부 문건으로? 네. 아마 곧 드러날 것이고요. 그걸 아직은 미공개 상태인가요? 예, 그걸 갖고 지금 이제 검찰이 기소해서 지금 재판 중에 있는 기무사 유가족 사찰건, 네. 예, 그 기무사의 문건을 이제 그 검찰에서 그 피해자 진술을 제가 하는 과정 중에 좀 봤는데 네. 거기에 보면 참사가 일어났던 바로 그 당일부터 세월호 수장이라든가, 그러니까 인양을 안 하겠다는 거죠. 그리고 그 팽목항이나 체육관 현장에서부터 유가족들의 성향을 파악을 하고 그리고 시민들과 분리시키려고 하고 그러면서 순수한 유가족 어쩌고 저쩌고 그러면서 아주 세밀하게 개인 신상을 터는
이런 행위들을 했고 희생자 304명의 가족이나 네. 기타 관련자들의 성향. 예, 그래서 그걸 문건을 만들어서 기무사령관에게 보고했고 네. 그것이 청와대에도 보고가 됐는데 그 문건 어디에도 구조를 한다 또는 구조를 해야겠다 또 어떻게 구조를 해야 한다 이런 것들은 전혀 들어가 있지가 않습니다. 중간 질문이요. 네. 지금 막 말씀하신 것은 굉장히 중요한 팩트 같은데 네. 제가 이 5년 전에 참사 발상 때부터 이강민의 오늘을 해왔고 몇 번 초대돼서 말씀 주신 적도 있죠. 지금 방금 하신 말씀이 제 기억으로는 여지껏 공개되지 않은 새로운 것 같은데 맞습니까? 그러니까 저희들은 같은 이야기를 계속 해왔죠. 처음부터 구조할 생각이 없었다. 그런데 이제 많은 이제 그 증거로 제시한 예, 것들. 그러니까 그거는 이 정권이 바뀐 이후에 그 기무사의 이제 문건들이 이제 발견이 됐고요. 예. 그 문건에 저희뿐만이 아니라 이 탄핵 촛불 전국에서의 뭐 쿠데타 모의가 이런 것도 문건으로 예, 나오고 그랬죠. 그래서 이제 특별히 대통령께서 지시하셔서 그 수사를 하는 과정 중에 저희 유가족들에 대한 사찰건이 이제 예, 그건 문제가 대두가 됐죠. 예, 그 부분은 그것을 이제 깊이 있게 수사하는 과정에서 수많은 문건들이 추가로 확보가 되었고 그 내용을 분석을 해보면 제가 아까 말씀을 드린 대로 이 기무사 차원에서는 이 구조 문제에는 전혀 관심이 아예 처음부터 없습니다. 그리고 아마 또 기무사는 구조를 1차적으로 책임지는 기관은 아니었으니까 뭐 정보 수집만 하는 게 자기들 일이라고 생각했으니까 그랬을지는 모르나 어쨌거나 구조 얘기가 나왔다면 해당 관련 모든 첩보나 정보를 다 기록하는 게 습성이자 임무이자 생명인 기무사의 문건에 구조 얘기가 한 번도 안 나올 수는 없겠죠. 예, 그러니까 모든 문건의 아주 초기에 참사가 일어난 바로 그 직후부터 예. 나온 모든 문건에는 오로지 한 가지 방향이었어요. 어떻게 하면 이 유가족들 그 당시 실종자 가족이죠. 실종자 가족들의 요구를 다 이렇게 누를까. 그리고 이 요구가 어떤 정부에 대한 불만으로 커지는 것을 어떻게 막을까. 그러기 위해서 좀 가장 강성으로 보이는 유가족들을 분류를 해갖고 이 사람들을 어떻게 공격을 할까. 네. 이것들만 집중적으로 연구하는 그런 문건들이었고요. 근데 저희들은 사실 처음부터 그런 문건이 없는 상황에서도 4월 16일 그 당일날 바다에서 벌어졌던 그 해경들의 모습을 충분히 분석하고 조사하고 증언을 수집한 결과 저희들은 이제 확신을 가졌던 것이죠. 처음부터 구조할 계획이 없었고 마음이 없었기 때문에 일어난 결과들이다. 이런 것들이 너무나 명백한 상황이고 그것들을 이제 뒷받침하는 정황들이 드러났다고 보면 되는 거죠. 네. 그래서 오늘 실명 공개로 17명 고소고발한 그 중에 기무사 직원이 들어가 있기도 하는 거. 네, 아마 정보기관이 세월호 참사 진상 규명을 하는 데 있어서 네. 최종점이 될 것이고 또 가장 핵심적인 부분이 될 거라고 예상을 합니다. 저희들이 조사하고 들여다보면 항상 그쪽으로 화살표가 가요. 결국은. 네, 그래서 결국엔 이 정보기관을 충분히 수사하지 않으면 세월호 참사의 진실을 충분히 밝히긴 어렵겠다. 예. 정보기관의 특성상 문서 보존 여부에 대해서 우리는 좀 걱정 아닌 걱정을 해야 할 지경입니다. 네. 문서 파쇄 같은 게 있을 수 있고 문서가 뭐가 있었는지를 모른다면 뭐가 서령됐다 하더라도 존재 자체를 몰라버리면 그렇죠. 그건 참 서로 굉장히 힘들어지는 국면이니까. 예, 그거 아주 쉬운 이해 하나가 있어요. 실제로 국정원이 4월 16일 날 선원들을 이제 해경이 선원들만 빼왔잖아요. 그래요. 그리고 나서 이제 바로 해경이 조사하고 신문을 했는데 그 과정에 국정원이 선원들을 따로 신문을 했습니다. 따로 조사를 했어요. 해경 전에 후에. 뭐 그 시점은 이제 따져봐야죠. 왜냐하면 선원은- 국정원은 아직까지 선원들을 자기네들이 조사했다는 것을 인정을 안 하고 있어요. 예. 뭐 분명히 그 9시 한 반경에 선원하고 직접 통화한 것도 드러났는데 구조되자마자 예, 안기부하고 통화한 건 확인이 됐었는데. 예, 그런데 그것도 국정원은 인정을 안 하고 있고요. 그러다 보니까 뭐 구체적인 시간이나 이런 것들을 측정하기는 어렵지만 그 조사를 받았던 그 선원이 가족과 함께 그 대화를 한 내용이 이제 입수가 됐는데 거기에 보면 자기가 분명 국정원 조사 받으러 간다고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분명히 조사를 했는데 그 조사한 사실도 인정을 안 하고 그때 신문한 내용도 전혀 공개가 되지 않고 있죠. 그러니까 이제 이런 것들이 사실은
진실을 찾아가는 데서 매우 중요한 알겠습니다. 단초가 될 수 있는데 전혀 지금 드러나질 않고 있습니다. 첫 번째 수사는 특별히 어느 대목이라기보다는 전체적으로 수사가 좀 미진했고 전체적으로 네네. 또 하나는 왜 구조를 하지 않으려고 했는지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밝히거나 뭐가 드러난 게 없다. 네. 근데 실은 그게 핵심 아니었겠느냐. 네. 자, 그걸로 정리를 하겠습니다. 선체 인양 후에 최근 얼마 전에 나온 얘기 중에 하나가 DVR, 이른바 그 기록 장치. 그 인양 후에 조작 가능성도 지금 제기가 된 상태입니다. 네. 가족이나 4.16 연대에 의해서 그걸 쉽게 요약하자면 이거예요. 처음으로 DVR을 꺼내 왔는데 뭔가 손을 좀 대서 조작을 했는지 안 했는지 모르지만 아무튼 손을 댔다라고 표현하더라고요. 손을 대서 다시 선체에 갖다 놓고 3월 22일인가 재인양을 했다. 6월 20일. 6월 22일. 재인양 것 아니냐라는 게 지금 가족 측이나 아니요. 연대의 주장. 그건 아니고요. 실제로 6월 22일 이전에 언젠지는 모르지만 예. 정부가 CCTV 저장 장치를 미리 꺼내서 뭔가 손을 내고 다시 집어넣었다. 이거는 여러 가지 시나리오 중에 하나입니다. 추정 중에 예, 하나. 그러니까 저희 사회적 참사 특별조사위원회에서 발표한 내용은 이게 언제 미리 꺼냈는지 또는 어떤 과정을 밟았는지 또 어떻게 손을 댔는지는 지금 분명히 알 수가 없지만 지금 분명히 얘기할 수 있는 건 그 인양 6월 22일 날 밤 11시 40분에 바다에서 DVR 를? 꺼내온 예. 그러면서 꺼내면서 그 수중에서 영상이 찍힌 그 DVR 장치 그리고 바지선 위에서 발견이 되어서 저희들이 확보한 현재 우리가 갖고 있는 DVR 장치 이 두 가지가 서로 다른 물건이다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다른 물건이라고. 네, 다른 물건이다. 물건은 동일한데 기록된 데이터가 다르다는 아니 뜻입니까? 데이터까지는 아직 안 가고 있고요. 그러면 이 컵과 이 컵이 다르듯이 완전히 다른 컵이다. 다른 네, 물건이다. 다른 물건이다. 어떻게 그럴 수 있죠? 뭐 여러 가지 근거가 있고 정황이 세월호 안에 있는데요. DVR은 하나였죠. 하나 있죠. 예. 그런데 왜 그러니까 두 이제 개가? 이거를 이해를 하시려면 예. 사실은 좀 얘기를 많이 들어보셔야 돼요. 이게 굉장히 좀 복잡한 내용인데요. 여기에도 예, 시민들이 많은 의문을 갖고 있어요. 네, 네. 과연 그렇게 누가 손을 댔을까? 뒷감당을 어떻게 하려고 왜 그런 짓을 했을까? 네, 다들 지켜보고 있는 인양 현장에서 어떻게 누가 감히 왜 네, 이것을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여쭤보려고 그랬는데 네, 네. 그럼 좀 시간이 걸리더라도 예, 말씀하시죠. 이 DVR이 6월 23일 0시 20분경에 저희들이 바지선 위에 방치되어 있는 것을 발견을 했습니다. 22일 오후에 끄집어 올라왔고 6월 22일 밤 11시 40분에 꺼내왔고요. 올려왔고 그로부터 약 30여 30분 약 한 40분 정도 후인 후에? 0시 20분경에 바지선 그 누런색 마대 안에 쌓여 있는 DVR을 저희 쪽에서 발견을 했죠. 네. 그리고 해경에게 이거 뭐 중요한 것 같은데 이게 뭐냐 그랬더니 해경이 와서 이게 CCTV 저장 장치다라고 설명을 하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꺼내놓고도 얘기를 해주지 않은 거죠. 그래서 이제 그 발견한 그 PD가 이거는 매우 중요한 사안이다. 예. 방송사 PD. 방송사 PD 아니고 독립 PD 아, 분이고요. 예, 저희가 촬영하는. 가족들과 함께 이제 기록단을 구성을 해서 예, 그 수습 과정을 기록하기 위해서 올라가 있었죠. 예. 그리고 바지선에는 가족과 그 독립 기록단들이 그 시간에는 가족들은 없었습니다. 그때는 그 얼마 전에 잠깐 이제 팽목으로 다시 들어갔다가 아. 다음 날 다시 들어왔는데 그 비었는 시간 동안 기록단 몇 분만 남아 있다가 이제 우연찮게 발견을 한 거죠. 그것을 긴급하게 연락을 받고 안산에서 급히 내려가서 그것을 이제 증거 보전 신청을 하고 확보를 했죠. 예. 그리고 나서 이제 법원의 명령에 따라서 포렌식 복원을 했습니다. 예. 복원을 한 게 2달이 걸렸어요. 그래서 8월 달에 영상을 받아서 저희들이 봤는데 가장 보고 싶었던 것은 마지막 장면, 즉 세월호가 급변침을 하면서 어떤 상황이 벌어졌는지 선 내외 상황들을 알고 싶었던 것이죠. 그런데 공교롭게 그 부분은 아예 남아있질 않습니다. 그리고 아주 평온한 상태에서 영상이 끊겨요. 그게 그 흔히 말하는 9시 반부터 몇 분간 사라졌다는 지금 그걸 예, 말하는 실제 시간을 추정을 해보면 8시 한 57분경에 영상이 끊어집니다. 그리고 그로부터 약 한 2, 3분 후에 급변침이 일어난 것이죠. 근데 이거는 말이 안 되는 게 실제로 탑승했던 승객들이나 또는 선원들은 적어도 9시 반까지는 CCTV가 작동을 하고 있다는 증언들을 하고 있고요. 예. 32분가량 차이가 나네요. 네. 그거는 아마 확실할 겁니다. 왜냐하면
그냥 일반 승객들의 증언이 아니고 선원 한 사람은 자기 가족이 타고 있었는데 이런 상황에서 가족을 못 찾으니까 내내 계속 CCTV만 쳐다보면서 가족을 찾았다고 그랬거든요. 그리고 헬기 소리가 들리면서 더 이상 있으면 나도 위험해지겠다 그래서 탈출을 했죠. 헬기가 도착한 시간이 오전 9시 25분입니다. 그러니까 적어도 30분까지는 CCTV가 작동을 했다는 건데. 헬기를 들었다는 얘기는 적어도 9시 25분 이후란 얘기인 거네요. 네, 그렇죠.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보면 한 40분 정도의 영상이 사라진 거예요. 그래서 저희들이 그때부터 바로 문제 제기를 해왔습니다. 당시부터. 예, 그때부터 문제 제기를 했고 그 문제 제기에 대해서 2014년에 검찰도 수사 결과를 발표하면서 그 의문에 대한 답을 했습니다. 뭐라고? 우리가 봤는데 영상을 인위적으로 조작한 것 같지는 않다. 아마 그 시간에 전원 공급이 차단이 됐던 것 같다. 이렇게 추측성의 발표를 했는데 네. 제가 아까 말씀을 드렸지만 실제로 CCTV는 오전 9시 반까지는 작동을 하고 있었다는 이야기죠. 그러니까 전혀 앞뒤가 맞지 않는 얘기예요. 그래서 그 이후에 검찰은 9시 30분까지 CCTV를 봤다는 승객들의 진술에 시간상 혼동을 느꼈을 것이다라고 신빙성을 배제할 수도 있지 않을까요? 아니 그런 증언 자체를 완전히 무시한 거예요. 그런데 이 아까 얘기했던 그 선원의 증언, CCTV를 9시 반까지 보고 있었던 선원의 증언이 일기 특조위 청문회 때 이제 질문을 통해서 이제 답을 듣고 확정을 한 건데 일반 승객들 같으면 뭐 좀 착각을 할 수 있다고 하더라도 이 CCTV를 내내 지켜보고 있던 선원이 구체적으로 헬리콥터 소리가 들린 다음에 나왔다고 증언 자체는 매우 신빙성이 있는 것이고요. 그런 CCTV 여전히 작동하고 있었다는 증언은 선원들 외에도 다른 승객들에 의해서 복수의 증언들이 계속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제 문제 제기를 했는데 그게 이제 일기 특조위에도 문제 제기를 해서 조사를 했기 때문에 청문회에도 그게 지금 과제가 됐던 것인데 아시다시피 일기 특조위는 정부의 조직적인 방해 그리고 기간도 다 안 됐는데 강제 해산시키는 바람에 더 할 수가 없었죠. 그러다가 이제 이번 2기 특조위인 사회적 참사 특별조사위원회에서 이어서 더 심도 깊은 조사를 했는데 그러니까 처음에 저희들이 그 의혹을 제기했던 건 이 DVR을 수거한 날짜가 6월 22일이냐 아니냐 이것도 사실은 전혀 생각을 못했던 것이고요. 밤 11시 40분이라면. 네네. 그다음에 그 DVR이 뭐 서로 바뀌었다, 뭐 누군가가 손을 냈다 이런 것도 전혀 상상을 못했던 일이었고 다만 문제 제기를 했던 건 복원된 영상을 보면 왜 64개 채널이 모두 그렇게 일찍 화면이 사라졌느냐. 이제 이 문제 제기만 했던 것이죠. 그 아수라장이고 경황 없는 상황에서 누가 일일이 그걸 시간에 맞춰서 이렇게 했을 가능성보다는 검찰이 추론한 대로 전원이 나가서 일시적으로 동시에 셧아웃 되니까 모든 64개 채널이 그 순간에 딱 멎어버린 것은 아닐, 그게 더 합리적이진 않을까요? 아니요, 그거는 오히려 불가능합니다. 그리고 만일에 그래요? 그게 사실이라고 그러면 문제는 더 심각해집니다. 왜냐하면 그 CCTV 저장 장치를 그해 같은 해 3월에 그 설치한 업자분이 이제 만나서 다 이야기를 들었어요. 어떻게 설치했는지 했는데 그분의 증언은 뭐냐면 이게 배기 때문에 흔들리잖아요. 그러니까 전원이 빠지거나 또는 케이블이 빠진 걸 방지하기 위해서 매우 단단하게 해놨고 이것을 실제로 사람이 직접 손으로 뽑지 않는 이상 이 전원이 살아있으면 전원 공급이 차단될 가능성이 없다라고 분명히 얘기를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아까 말씀드렸던 그 복수의 증언 CCTV가 계속 그 작동을 하고 있었고 녹화가 되고 있는 것을 확인했다는 그 승객들의 증언이 있죠. 만일 전원 공급이 차단이 되어서 영상이 사라졌다면 누군가가 일부러 뽑아야 된다는 얘기예요. 또는 근데 배 이상이 생겨서 아니요, 그럴 가능성 다 확인을 해봤는데 전원 자체가 한꺼번에 나가버리냐? 아니요, 배의 전원이 나가는 것도 이미 다 확인 끝났죠. 주 전원이 나가는 것은 오전 9시 20분경입니다. 그리고 그로부터 한 2, 3분 후에 보조 발전기가 작동을 했어요. 그리고 보조 발전기까지 완전히 꺼진 게 오전 9시 45분에서 50분 사이입니다. 그럼 보조 발전기로도 선내에 필요한 모든 전력, 전기를 다 공급해 줄 수 있다. 그럼요. 그렇다면은 20분경에 1차 셧아웃 됐을 때는 그때까지는 그럼 기록이 되어 있어야 하는데 그럼요. DVR은 그렇죠. DVR에 저장된 영상 기록을 보면 8시 57분으로 끝나 있다. 네. 그럼 최소한 첫 번째 전기가 완전히 셧아웃 될 때까지 23분간 기록이 없는 것은
지금 설명이 안 되고 있다. 네. 그래서 그 말씀하신 여러 가지 가능성들을 충분히 검토를 했고요. 예. 예. 그래서 결국 만일에 사람이 그 시간에 누군가가 일부러 뽑았다는 예. 가정을 하게 되면 더 문제가 되는 그러게. 건 그 사람은 앞으로 2, 3분 뒤에 무슨 일이 있을 걸 미리 알고 뽑았다는 얘기예요. 아무 문제도 없는데 일부러 가서 전원을 뽑을 이유는 전혀 없거든요. 그건 아마 경우의 수에서 있을 수 있는 시나리오를 다 가정하다 보니까 이제 별 얘기가 다 나오는 과정에서 조금 현실성이 약하거나 떨어지는 것도 있고, 그런 현실성이 약하거나 떨어지는 부분을 일반 시민들이 들으면 에이 좀 지나치게 나가는 것 아니냐, 뭐 이런 반응도 있을 수 있는데, 예. 아까 요 말씀을 시작하시면서 제가 볼 때는 굉장히 중요한 언급을 하셨어요. 왜 DVR이 두 개라고 주장을 또는 생각을 하고 계시는 겁니까? 그 SASU 대원이 가서 꺼내 왔는데요. 네. 6월 22일 밤 11시 40분에. 그때 꺼내올 때 그냥 꺼내오는 게 아니고요. 대원의 그 머리에 카메라가 달려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작업이 녹화가 돼요. 수중 녹화가 됩니다. 예. 그 수중 녹화 영상을 이제 요청을 해서 받았는데, 물론 그 영상도 일부러 칼라 영상을 막 흑백으로 화질 떨어뜨려서 주고 막 이랬어요. 그런데 원본 달라니까 원본 어딘지 모르겠다 이러고, 뭐 해경이든 해군이든 다 마찬가지고, 어쨌든 그 제한적인 영상이나마 충분히 믿을 수 있는 기관을 통해서 검증을 했는데요. 예. 거기에 나타난 수거 과정에서 해군이 SSU 대원이 들고 나오는 그 DVR 장치가 카메라에 찍혔습니다. 네. 그 장면을 분석한 결과 이게 DVR의 무게가 18kg이거든요. 꽤 무겁군요. 예, 그래서 그걸 들기 위해서 양쪽에 든든한 손잡이가 있어요. 네. 그리고 손잡이 안팎으로 고무 패킹이 되어 있습니다. 미끄러지지 말라고. 네. 근데 그 영상을 분석한 결과 오른쪽 손잡이의 안쪽에 고무 패킹이 떨어지고 없어요. 처음 인양할 때는 네, 예, 바닷속에서 찍힌 영상에 보면 랜턴 카메라로 찍힌 걸로는 보면 그 고무 패킹이 안 붙어 있습니다. 네. 그런데 저희들이 바지선에서 그 40분 뒤에 발견한 마대자루 안에 DV에, 들어있던 예, 거기에는 그 오른쪽 안쪽에 고무 패킹이 있습니다. 명확히 차이가 납니까? 그럼요. 이거는 저희가 눈으로 본 게 아니고요. 이걸 도저히 믿을 수가 없는 현상이기 때문에 여러 가지 방법을 통해서 영상 분석을 다 했고 검증을 했고, 우리나라에서 가장 신뢰할 수 있는, 특히 법원에서 신뢰하는 그런 기관 연구소를 통해서 저희들이 분명한 의견을 받았습니다. 이런 부분이 훼손 여부는 굉장히 중요한데, 아무튼 변형이 있었다는 거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만일에 고무 패킹이 있다가 없으면 말이 되죠. 예, 근데 근데 없던 것이 게? 생겼습니다. 예, 그러니까 이거는 도저히 설명도 안 되고 해명도 안 되고, 누군가가 갈아 끼우거나 그러지 않고서는 그거를 갈아 끼울 이유가 없죠. 그렇죠. 없던 패킹이 와서 붙었을 리는 없고, 예, 그래서 그렇다면 지금 말씀하신 부분을 공신력을 갖고 있는 수사기관, 쉽게 말하면 경찰이나 검찰이 인지하거나 확보하고 있습니까? 아니요, 저희가 얘기해서 아는 거죠. 그 전에는 전혀 관심도 없었고. 구두로는 알려는 준 상태고요. 이제 사회적 참사 특조위에서 3월 28일 날 공식 발표를 했으니까요. 예. 그래서 그 이후에 아마 검찰도 관련된 자료를 좀 달라고 요청은 한 모양입니다. 사참위에. 예. 그럼 지금 이게 단순한 패킹 변조의 여부가 아니라 네. 어떤 일로 패킹에 그런 변화가 생겼으며 패킹에 그런 변화를 가할 때 아울러서 이 DVR 영상 기록 저장 장치에 혹시 다른 부분에 손을 댔느냐, 만약에 됐다면 누가 왜 이겠죠. 그렇죠. 이런 것들이 이제 밝혀져야 하는 것이고. 예, 그래서 매우 중요한 사안이라고 판단을 알겠습니다. 하고 있고요. 네. 저는 이 관련해서 기자회견 한 것을 쭉 읽어보면 해군과 해경이 조작하고 은폐했다는 얘기인데, 그 이후로 유추하고 있는 게 뭐냐 이렇게 쭉 이건 이미 보도가 됐어요. 네. 그럼 답변을 이분이 약간 더듬기도 했지만, 그건 좀 현실적으로 떨어진다 이런 여론이 많아서 제가 그 인터뷰는 아예 무시하고 유경근님의 견해를 한번 다시 물었던 거예요. 이것과는 상당히 다른데, 어쨌거나 위변조 의혹을 제기하기에는 아직은 뭐하고 특별한 좀 추정하긴 힘들지만, 수거했던 DVR에 뭔가 이상이 생겼다 외형적으로. 그럼 그게 단순한 외형적 변화에 그치는 건지 누가 손을 댔는지, 그것은 궁금증 해소 차원에서라도 밝혀는 져야겠다. 이런 거죠. 사실 저희는 좀 조심스러운 측면이 있기 때문에 사참위에서도 좀 조심스럽게 표현을 했지만, 저희들은 거의 확신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변할 수 없는 조건이 변한 거예요. 그거는 서로 두 개가
다른 물건이라는 건 그래서 정확한 지금 증거거든요. 두 개의 네. DVR 말씀을 하신 거죠. 네. 자, 이런 것들이 아마 특별수사단 설치해야겠다는 것에 중요한 동인이 세월호 가족들이나 연대 측에서는 아마 그런 것 같고요. 네. 근데 중요한 것은 이제 시간을 마무리해야 되는데 또 다른 방송사에 가셔야 예, 되니까 시민들의 반응이 5년 전에서 물론 모든 게 빛이 바라고 다 있게는 마련이지만 좀 그렇게 있다는 것을 아마 안타깝지만 그건 현실로서 느끼고 계실 것 같고요. 세월호가 언제까지 사람들한테 특별 대우를 받아야 하느냐 이런 말을 하는 사람들도 일부 있다는 거 들어는 보셨나요? 네, 들어봤죠. 네. 그분들에게 한 말씀 드릴 기회를 드리겠습니다. 우선 어떤 게 저희들이 특별 대우를 받고 있는지 좀 묻고 싶어요. 그러니까 왜 특별 온 대우를 국민이 받고 있죠? 몇 년 동안 세월호 얘기만 해야 그분들의 생각은 이거예요. 제가 대신 전한다면 예, 그러니까 그런 분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은 세월호 얘기 안 하시면 됩니다. 관심 끊으시면 됩니다. 이거는 저희들이 사람들에게 강요해서 억지로 세월호 이야기를 해라, 관심 가져라라고 요구해서 한 게 아니잖아요. 아마 이제 마음으로 미안해서 그런 사람들도 있긴 하겠지만 쉽게 말하면 이 정도면 된 거 아닌가? 그러니까 이 정도라는 게 뭐냐는 거죠. 뭐 침몰 원인도 대충 네. 밝혀진 것 같고 안 밝혀졌죠. 근데 이제 그렇게 생각하는 분들이 예. 일각에 있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저희들이 세게 얘기하고 있는 이유가 뭐냐면 예. 침몰 원인 뭐 선조위도 했고 일기 특조위도 했고 뭐 검찰도 했고 그러니까 이 정도면 된 거 아니냐라고 얘기하는데 그 근저에 그 기저에는 뭐가 깔려 있냐면 세월호 참사는 해상교통사고 안전사고라는 게 깔려 있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결국 과적이라든가 조타 미숙이라든가 예. 기관 고장 예. 이걸로 충분히 설명이 된다고 하고 그 정도면 이 정도 큰 사건이니까 이제 앞으로 미래를 위한 대책을 내놓고 뭐 과적을 못하게 한다든가 뭐 운항 안전 관리를 더 철저하게 한다든가 구조 훈련을 더 철저하게 한다든가 국민들의 그 안전 의식을 고취한다든가 이런 것들을 대책으로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런데 분명히 말씀을 드리지만 세월호 참사의 대책은 그런 건 아닙니다. 왜냐하면 전 단계 세월호 참사는 안전사고가 아니기 때문이에요. 예. 침몰 원인을 일단 명확히 밝혀야 한다는 것과 그러니까 침몰 원인이 분명한 건 검찰이 얘기하고 또는 해수부나 관련된 기관들, 소위 저희는 해피아라고 표현하는데 그런 분들이 주장하는 대로 과적이나 조타 미수 기관 고장은 아닙니다. 분명히 말씀을 드리지만 그것이 나중에 급속한 침몰에 일정 정도 사후에 어떤 역할을 했을지는 모르겠어요. 그러나 처음 급변침의 원인은 결코 과적이나 조타 미숙이 아닙니다. 오히려 그것으로는 도저히 설명할 수 없는 현상이기 때문에 과적, 조타 미숙, 기관 고장 외에 또 다른 급변침의 원인이 무엇인가를 열어놓고 봐야 되는 거죠. 그래야 밝혀지는데 그것 자체를 박근혜 정부에서는 음모라고 치부해버렸던 거죠. 그게 이제 지난 선체조사위원회에서 그것이 음모가 아니라 충분히 검토해볼 만한 가치가 있는 과제라는 것을 인정을 했고 사참위도 마찬가지고 저희들도 그 방향을 지지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교통사고도 아니고 안전사고도 아니에요. 그건 아마 조사 결과가 제대로 나오면 아시겠지만 100% 확실합니다. 그러니까 그런 상황에서 다 밝혀졌다 그러면 저희들은 말도 안 되는 이유를 갖고 밝혀졌다고 그러면 받아들일 수가 없는 거죠. 예. 그래서 검찰의 전면적인 재수사가 필요하다는 것도 그 측면에서 나오는 것이고요. 알겠습니다. 세월호 참사의 마지막 한 말씀 드리면 예. 이 세월호 참사와 같은 일이 더 이상 반복되지 말게 하자. 4월 16일 이전과 이거는 달라지게 하자. 안전한 미래로 가자. 이야기를 하는데 과연 무엇으로부터 안전해야 되고 또 무엇을 기억해야 되는가를 이제는 구체적으로 우리가 좀 얘기를 할 때인데 세월호 참사와 같은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하기 위한 대책은 딱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범죄자를 찾아내서 처벌하는 겁니다. 그거 자체가 대책입니다. 그거 자체가 대책. 거기서부터 시작해야 한다 이거죠. 만일 해경이 구조를 하려고 그랬는데 못했다. 그러면 이게 구조 훈련 열심히 하면 되는 거죠. 그런데 구조할 시도조차 안 했어요. 마음도 없었어요. 그러면 대책은 뭐냐? 그렇게 구조할 마음도 안 먹고 계획도 안 세운 사람들을 처벌하는 것 자체가 대책입니다. 알겠습니다. 네. 일부에서 왜 또 재수사 뭐 특별수사단 대통령 긴급 지시 이런 걸 또 요청하고들 그런데 이제 그냥 추념하고 기억하고 안전을 위해서 가면 될 텐데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분명히 있기 때문에 네. 제가 뭐라고 하는 것 무슨 데이터를 드리면 말하는 것보다는 네.
가족 중에 한 분께서 또 정력적으로 활동해 왔던 분이 이러이러하기 때문에 저희는 이런 주장을 합니다. 라는 육성의 말을 그대로 담고 네. 싶어서 드린 질문이었습니다. 네네. 예. 시간이 좀 아쉽습니다. 그리고 네. 다음 또 방송 스케줄이기 때문에 네. 거기도 뭐 생방송 마지막으로 한 말씀만 예, 좀 제가 오늘 그러시죠. 꼭 드리고 싶은 말씀은 예. 지금 국민청원을 하고 있는데요. 네. 예, 국민청원을 하고 있는데 며칠 전부터 아주 뜨거운 반응으로 숫자 급속도로 늘고 있습니다. 저희가 1차로 5주기인 4월 16일까지 20만 명 이상을 모아서 이제 청와대에 답변을 들을 준비를 하고 있는데 네. 조금 더 열심히 참여를 해주셔서 그래서 검찰 특수단을 만들고 전면 제재 수사를 할 수 있는 조건을 좀 같이 만들어 주시고 거기에 참여해 주시는 것이 5년 전의 약속을 함께 지키는 길이라고 분명히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함께 지금 청와대 홈페이지 들어가셔서 국민청원 꼭 참여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네. 거기에 제가 한마디 덧붙인다면 유경근님을 비롯한 페이스북 가족들 온갖 SNS에 가보면 한 번만 손 누르면 바로 가도록 네. 이렇게 친절하게 많이 돼 있어요. 곳곳에 퍼져 있는 거 많이 보셨을 겁니다. 5년 전에 그 슬픔과 분노 그리고 잊지 않겠다는 약속을 지금 어떻게 실현할 수 있는지는 시청자 여러분들 몫에 맡기겠습니다. 내년 내후년에는 조금씩 덜 죄송해지면서 볼 수 있기를 바라고요. 그렇다면 그것은 의혹의 해소로부터 시작되어야 하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합니다. 네. 따님들 생각하셔서 힘내시고요. 네. 다음에 또 뵙겠습니다. 예,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별 말씀을요. 네.